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바로 수상한 공시인데요. 역시 우리가 수익의 맛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바로 기업 공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요. 바로 러셀인데요.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3월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주로 이제 반도체 장비와 그리고 생산 자동화 장비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고 반도체 증착 장비를 이제 고객의 요구에 맞게 어떤 개조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재판매하는 리퍼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포지션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200mm의 장비가 50.6%를 차지하고요. 300mm 장비는 33.6%, 그리고 무인 자동화 시스템 이 장비가요.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해 러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가 감소를 한 344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2%가 감소한 28억 원을 기록,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전년 대비 이 42억 원 대비 좀 감소한 그런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어떤 매출의 감소의 이유에 역시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프로젝트가 지연되며 매출이 줄어들게 됐고, 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익률이 감소하게 됐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또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러셀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좀 급등하는 흐름을 탔었는데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맥주로 분류가 되면서 특히나 이 러셀의 대표 권수근 대표가 윤 전 총장과 같은 중앙부 출신이다. 이런 이유로 인맥주로 분류가 되며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 러셀 최근에 저희가 좀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좀 제출된 공시인데요. 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러셀은 바로 어제 이게 4월 12일 날 공시를 했는데, 네. 자, 이게 새벽 공시예요. 오늘 4월 13일 날 떴죠. 잠깐 볼게요. 네. 4월 12일 공시인데 4월 13일 날 접수가 됐다는 거는 네. 자, 공시의 어떤 제출 컨펌이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새롭게 좀 생성되는 새벽 공시가 좀 제출됐는데 네.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사는 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그리고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네. 자, 발행 금액은 100억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사용 목적은요. 네. 자, 운영 자금이 50억 그리고 기타 자금이 50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운영 자금 50억, 기타 자금 50억이고요. 네. 자, 조금 이 생소한 부분인데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 모두 무이자입니다. 그러네요. 무이자. 우리가 최근에 네.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대한 공시를 좀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즉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이게 4월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자, 최근에 어떤 이 자금 조달을 하는 이 기업들의 대부분 사채 발행이 무이자라는 거예요. 무이자 상당히 많아요. 자, 무이자라는 거는 네. 이 사채권자가 1년 후에 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이자를 받지 못하고 그냥 원금만 받아가는 그런 좀 1년간 자금이 좀 묶이는 그런 투자법인데 네. 무이자의 이런 사채 이 자금 조달이 활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네. 2022년도에도 주가의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에서 좀 예측되는 그런 투자자의 판단들 때문에 무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이 네. 납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상당히 뭐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이거는 기업의 어떤 니즈도 니즈지만 네. 자, 자금을 납입하는 쪽에서 1년 후에 어찌됐든 주가가 올라줘야지만 투자에 대한 어떤 차익을 러셀의 어떤 채권자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무이자에 대한 자금 조달을 했다는 것은 네. 이 회사의 자신감으로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채권자 역시 1년 후에 주가 전망치를 좀 더 다소 높게 네. 예측하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무이자의 일단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모두 제로입니다. 근데 네. 아까 우리가 50억은 운영자금, 그렇죠. 그리고 50억은 기타 자금인데 네. 좀 상세하게 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우리가 공시를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네. 좀 어려운 용어들 뭐 이런 우리가 각각의 채권자의 이해관계자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렇죠. 이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좀 궁금한 건데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요. 네. 운영자금 그리고 기타 자금인데 자 기타 자금이 뭘까요? 자 나와 있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 개발 비용 등으로 한다. 자 이게 시설 투자랑은 좀 다른 용도고 그다음에 운영자금이면 운영자금인데 기타 자금 좀 생소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 개발 즉 R&D 비용으로 기타 자금 50억을 배정했다는 것은요. 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실되는 그런 비용화되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들보다는 네. 조금 어떤 이 육성의 차원에서의 어떤 연구 개발 즉 R&D 비용으로 50억을 네. 배정했다라고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추후 자금 소용 일정 매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자금 조달의 좀 목적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회사는 밝혔는데 어찌됐든 지금 1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좀 준비했고 네. 50억과 추가 50억에 대해서는 자 각각 운영 자금과 R&D 자금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우리 러셀 하면은 네. 어떤 사업의 어떤 모멘텀에 반영된 어떤 주가 상승 부분이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테마주 즉 인맥주로 좀 부각됐던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좀 이 짚어 주셨던 네, 맞습니다. 같은 뭐 중앙고 출신의 동창이다. 네. 자 이게 제가 항상 인맥주로. 정치 테마주를 제가 부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은 좀 아니지만 네. 좀 다소 좀 답답한 부분들은요. 네. 자 본질 가치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나서의 어떤 이 테마성에 유입된 종목 즉 물려도 괜찮느냐 네. 아니면 물리면 안 되느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네. 자 러셀은 작년 대비 16% 감소한 매출 344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지금 감소 추세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지만 손실은 아니에요. 자 28억 원의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16억 원의 당기순이익 즉 이익 구조는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 실적의 어떤 폭이 조금 감소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셀의 어떤 이 재무적 관점에서는 네. 비록 정치 테마주에 속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어떤 한계 기업으로서의 어떤 요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러셀의 지금 최근에 어떤 이 100억의 신규 자금 조달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사업의 정체성을 2021년도에 좀 더 보다 가져간다면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떤 호황기가 네. 예측되는 이 반도체 장비의 네. 미포 사업 부분의 어떤 이 호조도 올해 상반기에는 좀 예상되는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사업적인 관점 플러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정치 테마주. 즉 내년 대선이 우리가 4월에 열리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한 1년 정도 좀 1년이 좀 채 못 남았네요. 거의 뭐 1년이라고 봐야죠. 네. 맞아요. 자, 1년 가까이 남은 이 정치 테마주의 어떤 시세 변동에 러셀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정치 테마주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회사의 어떤 존속 가치 또는 이 모멘텀에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 투자를 한번 할 만한데 러셀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노려봐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러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전환사채 100억 원을 가지고 이제 운영 자금과 기타 자금 딱 절반씩 가져가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이 자금 조달 방향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제 연구 개발 비용, 그 R&D 비용으로 기타 자금을 잡아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지금 뭐 상반기에도 충분히 예상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실적 전망치에 대한 그런 구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도 같이 좀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좀 차트를 보면서 그래도 좀 자세한 타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예, 일단 우리가 러셀 일봉 네. 차트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좋습니다. 회사의 뭐 평균점으로 좀 보여지는 요 구간이었는데, 네. 자, 요 구간이죠. 자, 일봉상의 저점 구간 한 3,100원 정도. 자,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 2,500원에서 3,100원. 네. 요 구간을 우리가 좀 이 일봉상 저점 영역대의 좀 박스권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 네. 구간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요. 네. 자,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단기까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 변동적 요인 중에 하나는요. 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테마주로 이제 편입되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났는데 그렇습니다. 자, 러셀에는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다른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러셀 로보틱스가 지금 최근에 네. 한국투자증권을 이 IPO 주관사로 좀 선정하면서 2022년도에 이 로봇 물류에서 이 로봇이 네. 물류를 좀 배분하는 그런 어떤 로봇 자동화 설비를 좀 담당하는 회사인데 네. 자, 종속회사의 지분 42%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러셀입니다. 어. 자, 러셀 로보틱스가 2022년도 이제 공개 IPO 시장이 좀 나오게 되는데 네. 2022년도에 상장을 한다면 이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 반영이시고 하나 있고요.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자, 4차 산업의 어떤 맹점에 있던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네. 사물 인터넷 등등의 우리가 이제 사업도 있지만, 자, 미래의 먹거리 사업은 또 로봇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러셀이 네. 정치 테마주의 비록, 그러니까 저는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러셀 자체가 사업적인 어떤 모멘텀으로만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정치 테마주로 좀 편입되면서 강한 시세 흐름을 좀 만들어냈지만 이후에도 네. 2022년도까지는 이 종속회사의 상장 이슈까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자, 또 말이 좀 돌았네요. 이제 자, 와서 일봉 확인해 차트 좀 볼까요? 봐야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 관점도 우리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자, 요 구간입니다. 지금 가장 일봉상이 탄탄하게 좀 이 저가 형태에 좀 지지되고 4,600원으로 보여지는 요 구간이 네. 자, 일봉상에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1차 지지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자, 2차 지지대는요. 바로 5,400원입니다. 네. 자, 요 구간이 네.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 자, 저는 요 구간이에에요. 자, 매수 1차 매수가 유효한 구간은 네. 4,600원에서 5,400원 구간이다. 자, 4,600원에서 5,400원 구간은요. 네. 1차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인데 자, 러셀의 실적 플러스 정치 테마주에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네. 정치 테마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면 네. 러셀이 추가적인 어떤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어떤 이 차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강조드리지만 이 정치 테마주의 어떤 이 비중을 뭐 50%, 60% 네. 좀 실는 것보다는 네. 자, 실적적인 요인 감안하더라도 맥스 한 15%, 전 10% 미만이 좀 적절하지 않나 보지만 네. 자, 러셀의 관점에서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비중 안에서 네. 우리가 한번 내년 4월까지 어떤 매기를 좀 노려보는 어떤 이 관점에서 괜찮고요. 네. 자, 매수가 잡아드렸습니다. 4,600원에서 5,4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러셀 역시나 이 어떤 사업적 관점 측면과 그리고 정치 테마주적 측면 둘 다 이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4,600원에서 5,400원 이 구간은 1차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역시나 이렇게 든든하게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구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 보유자 분들께서도 이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보유가 유효하다라는 전략과 함께 제시를 해주셨고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라만 본다면 10% 미만을 가져가야겠지만 이 러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15%까지는 그래도 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 대응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저희가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바로 IM입니다. 이 IM 기업 2006년도 1월에 설립이 됐고요. 2008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현재 그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으로는요. 이 IM과 또 종속회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광모듈 부품 사업입니다. 이 최종 적용 제품으로 이 전자제품과 그리고 모바일 제품 둘 다로 볼 수가 있는데 제품군은 기존의 비디오 제품 시장에서요. 이제 모바일 제품 시장까지 적용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2020년도 매출액은 1,462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액 70억 원, 당기 순손실은 125억 원을 집계로 이제 내게 됐고요. 2019년도와 비교해서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27.6%가 줄어들었고요. 영업 손실은 4.3%, 순손실은 38.2%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IM은요. 이 업계의 이 경쟁 심화와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매출액이 감소됐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익성 낮은 그 제품의 생산 설비에 대한 손상 처리 그리고 외화 환산 손실 발생으로 순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사실 이 IM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부진한 실적을 좀 보였는데요. 네네. 대표님 좀 이 IM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오늘이네요. 오늘이죠. 네, 오늘이었습니다. 네. 자, IM 잠깐 이 공시를 좀 볼 텐데요. 네. 자, 이 회사는 이 오늘이죠.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를 자, 한번 볼게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네. 공시가요. 이게 회사에서 좀 제출되는 어떤 이 타이밍적인 공시가 있는데 네. 자, 아마 제 생각에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공시가 먼저 제출이 좀 됐을 거예요. 네. 자, 이 통상적은 제가 좀 이어서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잠깐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를 했는데요. 네. 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가 뭐냐? 즉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네. 지분을 팔아서 경영권을 판 거예요. 자, 이런 공시는요, 경영권 매각 공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다시 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양도인, 현재 최대 주주인 박세철 씨가 네. 양수인은 임이루 씨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양수도 주식의 총수는 469만 주고요. 네. 자, 한 주당 가액은 2,981원인데, 네. 지금 IM 주가가 2,765원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이 조금 이 가미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네요. 자, 다시 공시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양수도 대금의 총 금액은 140억입니다. 네. 즉 뭐냐면 자, 4월 12일 날 계약한 IM의 소유 주식 469만 주를 자, 기존의 박세철 회장이 임의로라는 이 개인에게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계약금은 5월 12일. 그다음에 중도금은 자, 중도금이 5월 12일이고요. 계약금이 아마 4월 12일. 중도금이 한 달 후인 5월 12일 그리고 잔금은 임시 주주총회가 완료되는 3영업일 전에 네. 나머지 잔금을 최종적으로 좀 납부를 하면서 네. 이전 절차가 좀 진행이 되는데 자, 경영권 이전 절차에 대해서 양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양수인이 지명하는 이사 및 감사 선임 의안을 목적사항으로 주주총회를 좀 소집해야 된다. 이게 네. 뭐냐면 자, 회사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회사 측 인수인 측에서 좀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이요. 임시 주주총회를 미리 불러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빨리 좀 진행해도 주총이 한 6주간 정도 이 기간이 좀 소요되거든요. 네. 상법상의 어떤 일정을 좀 맞춰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단기에 해도 6주인데 뭐 기업의 어떤 이 재무 실사라든가 네.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한 사업에 대한 어떤 조정 부분들을 다 포함한다면 한 통상적으로 빠르게 잡아도 한 2달은 좀 걸리게 되는 그런 흐름인데 네. 자, 지금 이거는 뭐 양수인이 지금 매수인이 좀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 공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에 요청 사항에 따라서 4월 13일이죠. 네.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있었는데요. 자, 5월 28일 오전 10시에 IM의 이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 장소의 회의 목적상 의결을 위한 이 주주총회가 이제 소집됐다. 1호 의안은 이사 선임이고요. 자, 네. 2호 의안은 감사 선임인데 네. 아직 안건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에 다시 한번 이 대상자가 네. 선정이 되면 이사 후보자 명단과 감사 후보자 명단이 좀 나올 텐데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식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떤 경영진이 들어올 것이고 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네. 어떤 이 궁금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결의 이후에 어떤 세부 안건이 확정된 시점에도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그리고- 어떤 네네. 모멘텀이라고 하면 어떤 상승 모멘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어떤 A라는 회사가 기존 사업이 좀 진척이 좀 없었어요. 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네. 새로운 어떤 이 경영진을 후보군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이 후보군들의 이력을 좀 보니까 네. 어떤 대기업과 유관되어 있거나 대기업 출신의 어떤 이사 및 감사 후보자들이 선임되었다는 그 그림은 뒷배경에 네. 대기업이 이 조그마한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수 결정에 대한 발표가 좀 있을 수 있는 점. 네. 두 번째, 새로운 어떤 사업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거죠. 네. 현직의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서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던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네. 자, 새로운 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뭐 최근에 어떤 첨단 사업, 뭐 2차 전지 사업도 있고요,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이력의 이 후보자들이 새롭게 이제 선임된다는 건 이 회사의 어떤 이 사업적인 모멘텀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 IM을 통해서 이 최대 주주 변경, 그러니까 주식 양수도라는 건 결국에 경영권 매각 공시다.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풀이를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어떤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충분한 상승 모멘텀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추가로 체크해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IM 관련해서. IM 지금 잠깐 일봉 차트를 좀 보면 네. 지금 원래 일봉상에 좀 저점 영역대로 보여졌던 구간은 네. 한 요 구간입니다. 한 830원. 근데 과거에 좀 동전주였는데 네. 주가가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네. 작년 뭐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2월에 고점 영역까지 찍고 다시 4월에 한 번 더 1,850원. 그러면 지금 저점 대비 한 2배 가량 상승을 할 구간인데 네. 뭐냐면 이게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부품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겁니다. 이 회사는요. 광 모듈 부품 사업, 즉 광원을 생성하고 카메라의 어떤 렌즈 아세이를 좀 제조하는 회사인데, 네. 자, 이 회사가 이 자율주행의 어떤 부품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은 좀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좀 진행하는 관련해서는 IM이 단순 테마에는 좀 몇 개 있지만 확실하게 어떤 부품의 핵심적인 사업을 좀 가져가는 그런 요인은 또 아니다라는 네. 관점인데, 최근에 4월 12일 날 1,850원까지 최근 네. 급등했던 이유는요. 네. 바로 양수도의 어떤 기대감 이슈죠.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있을 것인가? 네. 자, 시그널 상승에서는요. 일단은 뭐 신규 경영진이 선임된 이후의 그림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인 좀 상승은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자, 맹목적인 우리가 상승 추세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즉 M&A 관련된 테마 기대감이 매기에 반영되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폭을 좀 예상이 되고요. 네. 자, 이탈가는 1,500원을 좀 설정해 드릴게요. 자, 1,500원을 지지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네. 단기적 접근 방법으로 5월 28일이 지금 임총이니까 그렇죠. 3영업일 전이죠. 양수도에 대한 계약 해지는요. 네. IM의 이 모멘텀 훼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급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네. 한 우리가 5월 중순까지 시세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 네. 단기적 접근 방법에 포트는 한 10% 미만으로 가져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두 번째 IM 종목 역시나 이제 추가 상승 모멘텀은 있지만 이 신규 경영진 선임과 함께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요. 이제 그 단기적 접근으로 5월 중순까지 바라보면 어떻겠는가 말씀해 주시면서 주요 지지선 1,500원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저희 마지막 수상한 공시 종목 공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한독크린텍입니다. 이 한독크린텍은 2003년도 11월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주로 정수기와 그리고 필터 제조 그리고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는 2019년도에 상장이 됐고요. 이제 카본블록 압축 성형 기술이라고 하는 이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됐고, 이제 정수기 카본블록 필터다라고 이제 명명하는 이런 필터를 이제 웅진코웨이, LG전자 그리고 쿠크홈시스, SK 매직에까지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기 카본블록 필터 제조 기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요. 공기청정기와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자동차용 에어 필터까지 이런 어떤 기술 개발과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매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1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4억 원, 전년 대비 54.9%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요. 전년 대비 무려 71.75%가 상승한 이제 8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한독크린텍 이 상당히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좀 어떤 이슈를 짚어보면 좋을까요? 예, 이 종목도 제가 좀 실적주 또는 네. 가치주로서 좀 이게 외형 대비 너무 저평가가 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좀 제가 한번 가져온 종목인데요.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자, 최근 실적이 자, 61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94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82억을 냈는데 네. 자, 이 실적의 전망치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죠. 매출은 26%가 증가했고, 네. 그다음에 이익 지표가 54.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이 71.75%. 네. 자, 이게 막대한 이익률을 가져간다는 거. 우리가 장사를 해서 제조업 기준에서 13%를 우리가 영업이익률의 어떤 이 마진폭으로 좀 보는 네. 추상적인 마진폭인데, 네. 이걸 기점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을 30% 정도만 가져가도 아주 장사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갖고 오고 맞습니다. 71%의 단기순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은요. 네. 자,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성장주입니다. 좋네요. 자, 그런데 이게 네. 한도크린텍은요. 네. 정수기에 들어가는 이 필터, 정수 필터의 핵심적인 카본 필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거의 뭐 점유율이 우리나라 탑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실적적인 어떤 전망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네. 이 카본 필터가 지금 정수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공기청정기부터 자, 우리가 이 바이오 클리닝이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큰 폐단이 뭐죠? 자, 순환기, 외부 순환기에서 이 네. 공기 중에 전파되는 이 감염. 자, 앞으로는 이런 이 환기 공조 시스템 안에서의 이 필터 가치가 좀 계속 지속적인 어떤 이 파이가 좀 맞습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네. 자, 한도크린텍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성장성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잠깐 네. 공시를 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회사는 주요 사항 보고를 통해서 이 결정을 했는데요. 바로 무상증자 결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도크린텍의 발행 주식의 총수는요. 409만 주인데 네. 자, 1대1입니다. 자, 409만 1000주를 추가로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자, 기준일은 4월 27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5월 24일로 지금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회사의 자사주가 없기 때문에 409만 1000주에 무상신주가 409만 1000주,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는 818만 2000주가 되는데 네. 자, 이게 왜 관점에서 좋으냐? 네. 잠깐 우리가 일봉 차트 볼게요. 좋습니다. 자, 한도크린텍은요. 네. 자, 지금 차트를 좀 보더라도 네. 자, 발행 주식 총수가 지금 409만 주입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주식수죠. 그렇죠. 많지는 자, 않죠. 적은 주식수입니다. 지금 이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율을 빼면 네. 실제 유통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거의 이 시총이 지금 1,495억으로 되는데 네. 자, 저는 한 600억 죄송합니다. 600억은 아니죠. 900억 정도의 실제 유동 시총을 좀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어요. 자, 무상증자는요. 네. 자, 발행 주식 수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남에 따른 어떤 주가의 희석 가치가 좀 우려되는 그런 의사결정도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가령 발행 네. 주식 수가 2천만 주인데 2천만 주의 신주가 또 유통이 된다는 건 회사의 어떤 주가의 어떤 적정성, 주식의 적정성 대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시장에 주식 유통된다는 건요. 네. 추가적인 어떤 주식의 상승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네. 지금 한도크린텍은 완만한 그리고 2021년도에 어떤 연간 최대 실적까지 좀 예상하고 있는 이 지표들 이런 와중에 지금 추가적인 어떤 주식의 수를 좀 더 늘린다는 것은 오히려 유통 주식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서 회사의 어떤 이 주가의 성장성을 좀 더 예상할 수 있다라고 네. 좀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는요. 네. 올해 영업이익이 우리가 지금 54.9%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의 예상치는요. 여기서 또 42%가 더 늡니다. 네. 2019년도 대비는 한 90%의 신장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의 이 9배 수준으로 이 저평가됐다. 즉 퍼라고 불리죠. 와. 자, 주가의 어떤 이 가치의 어떤 판단 지표 수단이 되는 이 퍼가요. 네. 9배 수준으로 좀 이 낮게. 그러니까 어. 주가 대비 회사의 가치가 또 너무 저평가돼 있다. 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성장주의 가치주의 이 판단은요. 외형 가치의 성장 대비해서 주가가 따라오지 못했다는 이 요인 중에 하나는 네. 바로 시총 대비 현저하게 낮은 발행 주식 수요가 있다. 네. 자, 800만 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주가 희석 요인은 있지만 저는 여기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형성된 이게 추가적인 어떤 장기 실적적인 요인 때문에 네.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네.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한도크린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주, 가치주의 좀 대표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지금 뭐 주가 가치 판단으로는 9배나 저평가가 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지실 것 같아요. 예, 네. 구간을 지금 빨리 정해 드려야죠. 자, 그렇죠. 32,000원에서 36,000원 구간은 네. 자,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 무상증자의 기준일 무상증자까지 우리가 노려봐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급등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지지선입니다. 네. 자, 이게 자, 3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여기죠. 네. 자, 39,000원 즉 4만 원을 39,000원에서 좀 내려와 있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차트가 작아서. 자, 여기죠. 네. 자, 주가는 35,000원. 31,000원에서 35,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이다. 네. 그리고 지표에서 무상증자의 신주를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유입률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정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한도크린트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31,000원에서 45,000원 구간은 적극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수상한 공시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한 내용들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